자, 지난해 5월입니다. 딱 1년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장면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대낮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그때 실제 상황 영상 보시죠. 뭐야 그냥 가서 죄송하다고 말 한 번도 안 하네. 아유, 아유, 야, 꺼져. 아, 빨리 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뭔 야, 입을 어디서 나요, 야, 뒤질래? 야, 아우, 야, 신고해. 그냥 비싼 건데. 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향해서 실컷 팬 뒤에 마지막에 퇴 침까지 3번 뱉는 장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저게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5월 20일인데요. 저기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피해자가 30대 여성이고요. 당시 시아버지 아파트에 방문해서 반찬 갖다 드리고 주차장 내려왔는데 그 본인 차를 막고 어떤 차가 이중주차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해자 쪽 차량이었고요. 그 당시 아이가 아파서 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좀 뒤늦게 차를 빼러 내려왔는데 사과 한마디 없길래 왜 차를 여기다 대시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해 남성이 욕설과 함께 저렇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해당 가해자가요. 전직 보디빌더고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졸랐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침을 수차례 뱉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이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됐고요. 허리 디스크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가해자는 자기 입으로 보디빌더계 발로텔리다, 그러니까 악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던 사람인데요. 당시 가해자, 이 피해자가 아까 피해 여성이 제 임신한 제 와이프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획 돌았던 거예요. 이렇게 쌍방 폭행을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확 반전을 맞았죠. 그 장면도 보시죠. 임신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쳐.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삿대질하지 마.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 이게 정말 그때 되게 엄청 유행어였어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딱 1년 정도 됐는데 당시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경찰에 상대방이 내 아내를 갖다 먼저 밀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등치나 이런 걸 보면은 보디빌더에다가 우통 벗고 또 나중에 침까지 뱉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쌍방 폭행 운운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밀치는 과정에서 유산할 뻔해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육삭동이가 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녹취록이 그대로 있어서 그나마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니까 바로 이 가해자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딱 요 얘기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나 지금 너 때문에 배 아파라고 또 이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가해자의 그 지인 남성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폭행당하는 자기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가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결국 가해자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때문에 버텨. 자, 여기서 또 다른 반전. 저 워딩 말이죠. 두들겨 맞은 피해자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가해자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막 폭행을 쓰던 가해자의 아내가 아마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나 본데요. 지금 가해자는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뭐 죄값을 받겠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고 밝히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이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서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또 뭐 변호인도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는 진심이 저 영상을 보고 나면은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성 한 명에 3명이 3대1로 붙어서 그것도 정말 저 맨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았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우통까지 다 벗고 저 한 명을 저렇게 바닥에다가 뉘어서 때리고 침까지 뱉는데 그게 이제 뭐 내 아내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얘기가 저는 전혀 뭐 와닿지 않고 어쨌든 본인의 아이는 소중한가 봅니다. 여기서 내 아이를 얘기한다?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저런 영상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검찰이 공동상해로 3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공동상해라는 거는 좀 봐서 알겠지만 주된 폭행자, 상해자는 저 보디빌더지만 아내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구형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3년 6개월 지금 구형을 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탄원서 75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본인 얘기에 따르면 체육관 2개 폐업했고 유튜브 이익 다 포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지만 1억 원 정도 공탁했는 거 감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탁을 했군요. 예, 그렇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완강히 거절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 그러니까 자기도 임신한 아내가 폭행 당한 줄 알고 오해해서 이렇게 됐다. 진짜 실수였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는데 동창생들의 증언은 좀 달랐다고요. 네, 한 방송 통해서 이 가해자의 학창 시절에 대한 폭로가 나왔는데 그 종창생의 주장입니다. 영상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다.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들 맞았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에 공개된 영상과 좀 비슷한 진술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동창생은 또 한 번은 이 가해자가 그 당시 본인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었다.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렸고 뭐 연락하는 남자 있으면 가서 때렸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현재 피해자 측은요. 합의 일절 없다. 돈 뭐 몇 억을 줘도 난 합의할 생각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 이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대요. 뭐 지금 우리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의 시아버지 그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저 이제 폭행이 있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가해자의 지인 있잖아요. 저 지인은 또 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자녀의 얼굴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또 근처에 같이 사니까 오가다가 만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께서는 집을 떠나서 친정집에서 머무르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이사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1년 전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겨우 이제서야 결심 공판이 진행된 거 그만큼 그 지리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쌍방 폭행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맞아서 유산될 뻔했다. 아까 그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요거는 자신의 범죄 행위 아니면 자신의 그 피의 사실을 관련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무고죄가 따로 성립하기 좀 어렵고요. 또 이걸 갖고 뭐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끌어졌고요. 결국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